어머님, 아버님이 남기신 빚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이 그런 걸 물어볼 때니? 아직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는데. 언제 물어보겠어요? 나중에 채권자들이 들이닥치면 그때 얘기할까요? 지금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문제냐?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우리가 떠안게 될까봐 걱정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걱정이 되는구나. 근데 아버지 병원에 있을 때는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니? 저희도 생활이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저희 사정도 모르시면서. 이제 와서 빚 얘기는 왜 하는데? 너희 때문에 아버지가 더 괴로워하셨다는 거 알아? 니들이 한 짓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김순자입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에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일어나봐요. 남편은 대답이 없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119에 전화해주세요. 다행히 옆집에 사는 이웃이 비명을 듣고 달려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응급실로 급히 이송된 남편은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살 수 있나요? 남편이 살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선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출혈량이 상당히 많은 상태라. 의사의 말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병원에 계셔. 뇌출혈이래. 네? 갑자기 왜요? 어느 병원이에요? 대학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주면 좋겠어. 전화를 끊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동안 손이 떨려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수술실로 들어가고 2시간이 지나서야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침에 갑자기 쓰러졌어. 의사 선생님이 뇌출혈이라고.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의사를 찾아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돌아와서 아들이 저에게 한 첫 질문은 의외였습니다. 아버지 보험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아들의 첫 걱정은 돈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하니? 아버지가 살아계실지도 모르는데. 알잖아요, 어머니.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아들의 말에 대답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남편이 무사히 깨어나기만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중환자실 비용이 하루에 200만 원씩 나오고 보험으로는 절반도 커버되지 않았습니다. 열흘 만에 병원비만 1천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며 거의 병원에 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아예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밤새 병간호하셨어요? 간호사가 피곤해 보이는 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나저나 오늘 남편 상태는 어떤가요? 아직 의식은 없으시지만 뇌압은 조금 안정되고 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중환자실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쉬고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서랍을 뒤져보니 남편이 몰래 대출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말없이 어딘가에 가서 오는 날이 많았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대출 금액은 총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밤새 서류를 살펴보며 남편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모님, 저희도 지금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정수 형님 일은 안타깝지만 제가 도와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회사가 이미 부도 직전이라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네요. 모두가 모른 척하는 상황에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 많은 빚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가 저를 찾았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환자분 상태가 호전되고 있긴 하지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 비용 부담이 크실 텐데 의사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든 해볼게요. 남편은 살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은 길 수 있어요.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아버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응, 그래서? 혹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는 건 어떨까 싶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집은 남편이 받은 대출의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집은 이미 대출이 있어. 네? 언제요? 얼마나요?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좀 어려우셨나 봐. 2억이 넘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저희도 지금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에게서 더 이상의 도움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술 후 한 달, 남편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남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더니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메모장과 펜을 건네주자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정민을 찾아가라는 세 글자였습니다. 정민이요? 대학 동창 정민 씨? 남편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은 남편의 대학 동창으로 20년 전 사업을 시작할 때 남편이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는데 왜 갑자기 그를 찾으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정민 씨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남편은 다시 메모장에 도움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에 방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남편은 아들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침대 옆에 서서 과일 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정민이라는 분을 찾아가래. 누구요? 아버지 대학 동창인데 예전에 사업 자금도 도와주셨대. 아들은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불편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 찾아봤자 뭐예요? 지금은 병원비 걱정부터 해야죠. 남편이 힘겹게 손을 들어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 아버지, 그냥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은 메모장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가자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신 거 이해해요. 하지만 오래전 인연인 사람이 지금 와서 도움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찾으라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지금 병원비도 감당하기 힘든데 과거 인연이나 찾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아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간절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짧은 면회를 마치고 다시 바쁘다며 서둘러 병원을 나갔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가볼게요.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래, 조심해서 가. 아들이 떠나고 병실로 돌아오니 남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메모장에는 정민건설 회장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왜 그토록 정민을 찾으라고 하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정민건설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여보, 정민 씨가 이렇게 큰 기업 회장이 됐네요. 남편은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보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형편이 어려운 거 알면 도와줄 것 같아서? 남편은 다시 메모장을 가리켰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담보라는 글자를 적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우리 집 문서를 정민의 사업을 위해 담보로 제공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설마 우리 집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정민의 사업을 위해 우리 집을 담보로 제공했고, 이제 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정민 씨를 찾아볼게요.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하러 들어왔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민을 찾아볼 방법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원 후 감당할 수 없는 간병과 부채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은 반신불수 상태로 집에서 간병이 필요했고, 재활치료비와 약값으로 매달 300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에 살았기에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아침마다 남편에게 묻는 첫 마디였습니다. 남편은 이제 간신히 몇 마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오늘 재활 선생님이 오신대요. 남편의 이마에 난 주름을 보니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약을 먹이고 몸을 닦아준 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활치료비를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재활치료비가 이번 달에도 나왔는데.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근 몇 달간 비슷한 대화를 여러 번 나눴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려워요. 집이랑 차 대출금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건. 죄송해요. 정말 마음은 있는데 여유가 없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부모의 재활치료비는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남편의 병실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재활치료사 김지영입니다. 재활치료사를 맞이하고 남편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치료사가 남편의 상태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제보다 근력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오늘은 좀 더 많은 운동을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남편의 재활치료를 지켜보는 동안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은 좀처럼 연락이 없었는데 의외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혜진아. 무슨 일이니? 저희가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는데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순간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아들 내외가 방문하겠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 오면 반찬이라도 해놓을게. 아, 저희가 직접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택배로 보내드리려고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얼굴도 보기 어려운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괜찮아. 특별히 필요한 건 없어. 아버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이제 말도 조금씩 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재활치료사에게 물었습니다. 치료사는 남편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회복이 느리지만 꾸준히 진전되고 있어요. 다만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국가 지원 프로그램도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치료사의 제안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치료사가 떠난 후 남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이겨내면 돼요.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또다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동네 이웃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거 우리 집에서 담근 김치인데 좀 드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웃의 따뜻한 마음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온정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김치를 받아들고 부엌으로 가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정자님 맞으십니까? 다음 주 재활치료 일정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미납된 치료비가 있으신데 다음 방문 전까지 정리해 주셔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남긴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정민을 찾아가. 이제는 정말 그를 찾아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병간호로 지친 몸으로 설날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떡국떡을 불리고 육수를 내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남편의 병실에서 혼자 차례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여보, 오늘 설이에요. 제가 간단하게라도 차례상을 차릴게요. 남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한테도 연락해봤는데 오늘은 처가에 간다고 하네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우리끼리라도 잘 보내면 되죠.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 시끌벅적 명절을 보냈는데 이제는 병실에서 둘이서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차례상을 거의 다 차렸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혹시 민수가 마음을 바꿨나? 문을 열자 검은 양복을 입은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김정자 씨 댁이죠? 저희는 대부업체에서 나왔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명절에 찾아올 사람이 대부업체 직원이라니. 네. 그런데 무슨 일로? 고객님 남편분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일이 한 달 전에 지났습니다. 연체 이자가 상당히 쌓였는데 오늘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아보니 남편이 제 몰래 받은 또 다른 대출 서류였습니다. 5천만 원의 대출금의 이자율은 연 24%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편이 병원에 있어서 여유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중으로 입금이 안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대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옆집 이웃이 나왔습니다. 설 인사를 하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정자 씨, 설 잘 보내요. 아이고, 손님들이 오셨네. 대부업체 직원들은 주변 시선을 의식했는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연락 주세요. 아니면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집으로 들어와 보니 차례상 위에 올려둔 탕이 식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지금 장인어른 댁에 와 있어요. 그래. 너희도 새해 복 많이 받아. 근데 급한 일이 있어서. 말을 꺼내려는 찰나 아들이 먼저 끊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차례 지내려고 해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한참을 핸드폰만 바라보다가 남편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차례도 지낼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오늘은 차례를 못 지낼 것 같아요. 남편은 눈을 감은 채 말이 없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설날의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정수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비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제 대부업체까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을 나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대출 가능 금액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께서는 더 이상의 대출이 어렵습니다. 은행원의 말에 멍하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전화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여행 중이라 통화가 어려워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남편의 치료비도 대출금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렵게 요양병원 야간 청소부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환자들이 잠든 병원 복도와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정자 씨, 오늘도 수고가 많네요. 수간호사가 밤 순찰을 돌다 저를 발견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괜찮습니다. 남편 병원비라도 벌어야 해서요. 남편분은 좀 어떠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이제 밥도 혼자 드실 수 있게 됐답니다. 수간호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많은 의료진들이 저를 배려해 주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을 닦는 동안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낮에는 남편을 간병하고 밤에는 병원 청소를 하는 생활이 힘들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이구, 여기 계셨군요. 한쪽 병실에서 나온 노인 환자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낯이 익은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안 주무셨네요? 잠이 안 와서요. 당신이 정수 씨 부인 아닌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아는 분이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나 박노인이요. 정수하고 옛날에 같이 일했지. 지금 청소 일 하시는 걸 봤더니 마음이 아프더라고. 박노인은 남편의 옛 동료였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기 위해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정수가 많이 편찮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실 줄은 몰랐네.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잖아요. 저희도 어쩔 수 없죠. 박노인은 한숨을 쉬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수가 정민이 사업 살리려고 당신 모르게 집문서까지 내놨다는 거 알아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덕에 정민이 지금 건설회사 사장 됐지. 이번에 강남에 50층짜리 빌딩도 올렸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남긴 메모가 생각났습니다. 정민을 찾아가.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정민 씨가 그렇게 성공했다니 몰랐네요. 그럼 요즘 신문에도 자주 나오잖아. 정수가 그 사람 밑거름이 됐는데 보답은 받았나 모르겠네. 박노인의 말에 가슴이 쓰렸습니다. 남편이 남 모르게 친구를 위해 그런 희생을 했다니 놀라웠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민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정자 씨, 퇴근하세요. 경비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니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어요. 병원 앞 버스정류장에 앉아 첫 차를 기다리며 인터넷으로 정민건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는 화려한 실적과 CEO 정민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의 대학 동창이었던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여보세요, 혜진아? 새벽인데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척 급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미안해. 급해서 그러는데 혹시 이 건설회사 알아? 네? 아, 그곳이요? 물론이죠. 그 회사 사장님이 아버지 대학 동창이래. 한번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아버님이 그런 인맥이 있으셨어요? 제가 남편에게 말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첫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을 만나면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건설 회장님을 아신다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아버지 친구야. 한번 만나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약속 잡아드릴게요. 혹시 무슨 일로 만나실 건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약속만 잡아줘.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병인이 남편의 아침 식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민 씨 만나러 갈 거예요. 아마 곧 약속이 잡힐 거예요. 남편의 눈에 안도감이 어렸습니다. 오랜만에 그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그날 오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정민이 내일 점심에 만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옷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찾았습니다. 대학 시절 남편과 정민이 함께 찍은 사진이 필요했습니다. 찾았다. 사진첩 속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정민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낡은 차용증도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작성된 1억 원의 차용증이었습니다. 남편이 정민에게 빌려준 돈이었을까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고층 빌딩의 유리창이 햇빛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20여 년 만에 남편의 대학 동창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오히려 반가워하셨어요. 정말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걱정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려 걸음을 떼기 어려웠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자 넓은 사무실 안에 중년의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수님이세요. 정민은 예상보다 훨씬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감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정민 씨, 오랜만이네요.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형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남편 이야기가 나오자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실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남편이 많이 아파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네. 그런 일이. 왜 진작 연락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정민의 눈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수첩을 꺼내 메모를 하더니 비서를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최고의 재활병원을 알아보세요. 제가 전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형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비서가 나가고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형님한테 큰 빚이 있습니다. 빚이요? 네. 20년 전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 직전이었을 때 형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집 담보까지 서주시고.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이 왜 그토록 정민을 만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정민 씨를 찾으라고 했어요. 정민이 도와줄 거라고.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정민은 서랍에서 오래된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중 하나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은 원래 형님 거였습니다. 제가 무너질 때 형님이 제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지금 이 빌딩이 서 있는 땅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정민이 계속해서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제가 형님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를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 정민은 부동산 증여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저희 회사 소유 오피스텔입니다. 형수님 앞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그저. 아닙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형님이 저를 믿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형님과 형수님을 도울 차례입니다. 정민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와 대출금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던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수님, 이제부터는 제가 형님 병원에 매일 찾아뵐게요. 그리고 혹시 다른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정민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몰래 베푼 선행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인생은 참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민의 도움으로 남편은 최고의 재활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환자복을 갈아입히며 남편에게 정민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제는 고급 병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정민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남편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라고 하셨군요. 그런데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해요. 말하기 힘들었어요. 남편의 마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정민은 약속대로 매일 병문안을 왔고 재활치료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야간 청소 일을 그만두고 남편 간병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오랜만에 병원을 찾아온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들은 정민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말도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어. 정민 회장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어제는 저희 회사에도 찾아오셨어요. 너희 회사에 무슨 일로? 저희 회사에 투자하시겠다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대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부모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씁쓸했습니다. 민수야, 진심으로 하는 거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민 회장님 때문에 온 거 아니고? 아들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프신데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남편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하러 들어왔습니다. 잠시 밖으로 나가 아들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버지 치료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정민 회장님이 많이 도와주시니까. 저도 이제부터 주말마다 병문안 올게요. 혜진이도 데리고 오고 싶은데. 며느리는 왜? 바쁜데. 아니에요. 혜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요즘 자꾸 어머니 생각한다고. 아들의 말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족이 다시 모이는 모습을 상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주말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뵙네요. 많이 편찮으셨다면서요? 아니, 난 괜찮아. 고생한 건 아버지지. 죄송해요. 진작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가족이 함께 모인 것만으로도 남편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재활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가족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부터 새로 구한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매장 문이 열리자 혜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평소보다 훨씬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혜진아, 무슨 일이니? 아버지 병원은 아직 면회 시간 아닌데. 오늘은 아버님 뵈러 가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 좀 뵈려고 왔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어딘가 긴장된 듯 보였습니다. 손님이 없는 틈을 다 가게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앉아. 무슨 일인데 이렇게 따로 찾아왔어? 실은 저희 사업 관련해서 상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예의 그 감미로운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 좀 봐주세요. 남편이, 아니, 민수가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인데. 봉투를 받아들고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화려한 표지의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이게 뭐니? 민수가 지금 하는 일과는 다른 분야 같은데. 맞아요. 근데 초기 투자금이 필요해서요. 며느리의 말에서 이미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짐작이 갔습니다. 얼마가 필요한데? 2억 정도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민수도 이번에는 꼭 성공하고 싶다고 했고. 그 말을 들으니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아들, 빚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날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 내외가 저를 외면했던 그 순간들. 혜진아, 잠깐만 기다려봐. 가게 뒤편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차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며느리 앞에 앉았습니다. 혜진아, 솔직히 말할게. 너희 돈 때문에 온 거 아니니? 네. 아니에요, 어머님. 진짜 좋은 기회라서. 작년 설날에 대부업체 직원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건 저희도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네 사아버지가 병원에 있을 때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잖아. 왜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찾아오니?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혜진아, 지금 우리 집이 좀 나아진 건 네 시아버지 덕분이야. 네 시아버지가 남 모르게 베푼 선행 때문이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다시 찾아뵐게요. 제 말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며느리는 사업계획서를 테이블 위에 남겨두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손님을 응대하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돈이 생기자 갑자기 찾아온 며느리의 모습이 씁쓸했습니다. 저녁에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지난번에도 사업한다고. 그러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민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남편의 말이 조금씩 또렷해지는 것이 기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지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응, 생각해봤어. 미안하지만 안 될 것 같다.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돈 많으시잖아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혜진아,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진정으로 변한 건지 확신이 안 서. 변하셨네요. 요즘 저희가 자주 찾아뵙잖아요. 그래, 정민 씨가 도와주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랬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통화가 끊기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진정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민 회장의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친구이자 대기업 회장인 정민 씨는 저희 가족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특히 아들에게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정민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형수님, 민수 군이 정말 그런 식으로 행동했습니까? 네.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형님이 그렇게 아프셨는데. 지금은 정민 씨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정민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5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가 저녁 노을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아들의 관계 그리고 며느리가 돌잔치에 봉투를 달라고 했던 일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울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형수님께서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정민 씨가 도움을 주시니까 그제야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정민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비서를 불러 무언가를 지시했고 곧 젊은 남자 직원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민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살펴보았습니다. 형수님, 제가 민수 군에게 신규 사업부 임원 자리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어요. 민수가 자랑하더라고요. 지금 이 계약은 취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민 씨의 단호한 발언에 놀랐습니다. 사실 아들이 자리를 얻게 된 것은 순전히 정민 씨의 호의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결정을 번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닙니다. 형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그런 형님의 아들이라면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죠. 정민 씨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통화 후 그는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사업부 임원 자리 취소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을 것 같아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교훈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제가 완전히 손을 떼는 건 아닙니다. 그저 쉽게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다른 방식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정민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함께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완전히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군에게는 임원 자리가 아니라 현장에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형님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법을 배워야겠죠.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회장실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분명 정민 씨의 연락을 받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전화를 받기 전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아들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지금 정민 회장님한테 전화 받았어요. 갑자기 임원 자리가 취소됐대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한 말은 없어. 다만 정민 회장님이 우리 가족의 사정을 알게 된 것 같구나? 어떤 사정이요? 설마 아버지 병원비 얘기를 하신 건가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분명 자신의 행동이 노출된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정민 씨의 비서가 다가와 차량이 준비됐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은 할 말이 없다. 집에 와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습니다. 비록 아들에게는 어려운 시간이 되겠지만 이것이 진정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민 씨의 결정이 아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자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민 회장님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시다니 이유가 있으셨겠죠?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만 가득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차분히 물 한 잔을 마시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정민 회장님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신 분이야. 뭐든지 공짜로 얻으려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으시나 봐.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곧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알려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옆집 미용실 원장님이 급하게 반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숨이 차다는 듯 헐떡이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전부터 손님이 많지 않아 조용했던 가게 안에 그녀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정자 씨, 혹시 아들 소식 들으셨어요? 원장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요? 우리 가게에 온 손님이 얘기하던데 채권자들이 아들 회사 앞에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얼마 전에 투자 사업 자금을 요청했다 거절당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 아들과는 연락이 뜸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오늘 아침부터라던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난리가 났대요. 원장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가게 과일 상인도 들어왔습니다.
그는 항상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사가는 단골이었습니다. 아줌마, 얘기 들으셨어요? 아들 회사 앞에서 난리 났다던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크게 된 일인가요? 3억 정도라던데 투자자들이 사기당했다고 난리래요. 원장님과 과일 상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민 회장의 도움으로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아들이 이런 일을 벌이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화해봐야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응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 앞에 낯선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민수 채권자 모임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까지 이어진 불안한 기다림 끝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자님 맞으십니까? 아드님이 현재 저희 경찰서에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음주 상태로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셔서요. 모시러 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한밤중에 급히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남편에게 알리는 것도 잊었습니다. 취조실에 도착하자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수야. 고개를 들어 저를 본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무슨 일이야? 회사는 어떻게 된 거고? 다 망했어요.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저도 속았다니까요. 담당 경찰관이 다가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투자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파트너가 투자금을 들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다 신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훈방 조치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경찰서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아들은 홀로 뒷좌석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집에 가자. 저 집에 가기 무서워요. 채권자들이.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밤중에 들어오는 소리에 놀란 남편이 거실 불을 켰습니다. 여보, 민수네요. 남편은 아들의 상태를 보고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마주하자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다 망쳤어요.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아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아들은 허겁지겁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투자자들 돈을 모아서 스마트홈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들의 말은 술 기운 때문인지 자꾸 흐려졌습니다. 이제 와서 미뤄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투자자가 사기꾼이었어요. 다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했던 거니? 죄송해요. 어머니가 안 도와주셔서 다행이에요. 그것마저 날렸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좀 쉬어. 내일 얘기하자. 아들을 작은 방에 재우고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민수는 아직 멀었군요. 그래요? 이번에는 정말 크게 다친 것 같아요. 잠시 후 작은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아들이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아들을 반찬 가게에 데려가 일손을 돕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투덜거렸지만 점점 적응하더니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배달과 심부름을 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들의 얼굴색도 좋아지고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부터 용접 학원 다녀올게요. 아침부터 준비를 마친 아들이 말했습니다. 용접? 갑자기 그건 왜? 아버지 병원에 있던 박 아저씨가 알려주셨어요. 요즘 용접 기술자가 부족하대요. 좋은 생각이네.
시간은 어떻게 되는데? 오전 9시 수업이에요. 오후에는 계속 가게 도와드릴게요. 출근하는 아들을 보니 대견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크게 성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가끔 아버지 병원에 함께 가서 간병도 도왔고 반찬 가게에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기를 당해 넘어진 후 진정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용접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이거 제가 오늘 처음 용접한 거예요. 아들이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철판에는 서툴지만 반듯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와, 벌써 이렇게 잘하네. 선생님이 손재주가 있대요. 아버지 닮아서 그런가 봐요. 아들의 입에서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이 나오니 반갑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거부하고 외면했던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닮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손재주가 정말 좋으셨지. 어머니, 저 이제 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아들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럼 될 수 있지. 아버지는 처음부터 잘하신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셨어. 저도 이제 포기 안 할 거예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밥상을 차리는데 아들이 다가와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늦었죠? 무슨 말이니? 아버지가 아프실 때 저는 도망쳤잖아요. 이제야 정신 차리고.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실수를 하고 우는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괜찮아.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들은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용접 기술을 배우는 재미,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들의 진솔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소리에 깼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보니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났구나. 네, 오늘은 일찍 가야 해요. 기초 과정 시험이 있거든요. 아침은 내가 해줄게. 괜찮아요. 어머니 쉬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들의 달라진 모습이 뿌듯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용접 일이 힘들지 않니? 힘들긴 한데 뭔가 만들어지는 게 보이니까 보람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요. 아버지가 보면 좋아하실 거야. 다음에 병원 가면 제가 만든 작품 갖다 드릴게요. 아들이 출근하고 난 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용접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민수가 요즘 용접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정말? 우리 민수가? 네, 아침마다 열심히 가요. 아버지 닮았다고 좋아해요. 다행이네요. 기특하네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눈물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병원에 올 때 용접 작품도 가져온대요. 오늘따라 하늘이 더 맑고 푸른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 이제야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로서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반찬 가게에 도착해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데 옆집 미용실 원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정자 씨, 아들이 요즘 달라졌다면서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용접 학원도 다니고요. 용접이요? 그거 배우면 돈 잘 번다던데. 요즘 기술자가 부족해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아들이 돌아와 반찬 가게 마감을 도울 것이고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예상보다 일찍 들어온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시험 잘 봐서 일찍 끝났어요. 제가 이것 좀 드리려고요. 아들이 내민 것은 새로 만든 작은 꽃이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이거 네가 만든 거니? 네, 아직 서툴지만 어머니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손에 쥐어진 차가운 새꽃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예쁘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 아버지 보시면 좋아하실까요? 물론이지. 아버지가 보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인생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시련이 평생의 원망으로 이어질 수도,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평안으로 시작된 우리 가족의 위기는 결국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외면하다가 돈이 생기니 다가오는 가족보다 진정으로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아들도 이제야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고요.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긴 터널이라도 끝에는 빛이 있다는 걸 이제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